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미인 중에 경국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우는 거. 기울 경이죠. 경국지색. 기울 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국지색과 아름다운 미인과 여우, 우리가 미인하면 또 여우를 떠올리잖아요. 여우를 비교해 보자면 전통 사회의 경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한 국가가 쇠퇴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는 경국지색이니, 경국지색은 말 그대로 나라를 기울게 한다, 색으로 아름다움으로 나라를 기울게 한다 정도의 아름다운 미인을 의미합니다. 중국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경국지색하면 하나라 때의 말희, 이제 나옵니다. 말희. 응? 얼마나 유명한 그 많은 말희. 그 다음에 주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포사. 주나라는 그 여러 한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망하게 된 주나라는요, 요 주나라입니다. 요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주나라를 망가지게 했다는 포사. 그 다음에 은나라 주왕. 그 주왕과 이 다른 주왕, 제가 미리 썼네요. 주왕에 비었던 달기.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당나라 현종 때의 양귀비, 너무나 유명하죠. 양귀비. 그 유명한 양귀, 귀할 기자 써네요. 양귀비를 우선 떠올릴 것입니다. 이 경국지색 중에 특히 포사를 보자면 그녀는 참 희한하죠. 40년 동안 잉태되었다가 태어났다는 출생 자체가 기하고 죽음 또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대단한 그 포사는 웃지 않는 미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않는 미인 알죠? 포사는 몰라도 웃지 않은 사람. 그녀를 웃게 만든 거는 유황 때 그 유황이 그 아름다움에서 웃지를 않으니까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황실에서요, 귀한 비단을 실수로 쫙 찢는 것을 보고 포사가 깔깔깔깔대고 웃자 수시로 그 유황이 비단을 찢기도 했습니다. 전생이 포사였나? 우리 산이가. 시간이 가자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도 지겨워서 유황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 유명한 봉화, 이렇게 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봉화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봉화에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났다고 하면 이렇게 봉화를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밑에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국들이 연이어서 막 군대를 일으켜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사가 그거를 보고 깔깔깔 웃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남은 제국들의 왕. 그래서 그거를 한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이 황실에 제국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봉화로 인해서 그 유황이 망하게 됩니다. 망해서 도망을 가던 차에 유황과 포사 사이에 낳은 아들 태자는 적군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사는 포로로 잡혔지만 어떻게 됐나는 역사서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설에 의하면 포사는 구미호의 화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호, 여러분 다들 아시죠? 죽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여우의 이미지는 고대로부터 살짝 우리가 섬찟하잖아요. 꼬리가 9개 달린 구,
남양 특집의 단골 소재인 것도 포사가 구미호의 효시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3대 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모두 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보면은 왕들이 총애하던 여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도, 이거 요즘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당이고 계파를 떠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지라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경국지색인 여자 주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큰 산불도 작은 산불 하나, 작은 그 담뱃불 하나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기보다는 사색, 당파 싸움과 권력자들의 명분을 내세운 기득권 추구가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흥망성쇠에 변화하고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월강사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박사님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이 경국지색은 여러분 꼭 색만이 아니고 기울경이기 때문에 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 너는 우리 당 사람이니까 우리 당에만 충성이 아니죠. 중화의 이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응? 중화의 이치. 그렇기 때문에 이 포사나 양귀비나 달기처럼 이렇게 기울게 하면 안 됩니다. 중화의 이치를 알아야죠. 아니, 우리가 맨날 차가운 커피만, 냉커피만 마십니까? 뜨거운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 동서남북과. 자, 여름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딱딱 그것만 있으면요, 빠개집니다. 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절기가 있음으로써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뜨거워지지 않고 조금씩 더워졌다가 여름에서 갑자기 확 가을로 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뜨거움이 하지로부터 쫙쫙쫙 녹았다가, 아이 가을에서 갑자기 얼음이 꽝 얼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미끄러져서 난리 나죠. 가을에서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추운 겨울이 오고, 그리고 그 얼음 꽝꽝 하던 데서 갑자기 봄에 입춘이 돼서 확 얼음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풍덩 빠지지. 근데 입춘이라는 것도요, 그 겨울과 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에서 다 경치 깨구리가 짤짝 나온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절기가 있어서 사람 성격도요, 저는 환절기인 사람이 좋아요. 두루두루 여기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게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자, 우리가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 딱 극명하고 악이 딱 극명해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이렇게 두루두루 해주는 명암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응? 맨날 착한 사람은 바보짓만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악한 사람은 악하면 어떡합니까? 기울경, 경국지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동혁 요새 저 병원 갔다 와서 새로 뜨는데, 착하고 악하고 밝고 어둡고 불행도 기쁨도 슬픈 일도 모두가 장동혁 스타일로 안 하고 좀 부드럽게 하면서 그 국힘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잘 해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참석했다고 해죠? 저 박사님? 자,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네. 이 장동혁 이 긴급 기자회견에 네. 장동혁 대표가 칼을 뽑았다. 네. 이전 보수들을 싹을 자를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이 국민의힘 이 새신파 그룹, 이제 네. 소정파들이 모여 있는 네. 이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의 주축이 모임 대한급 미래가
이 장동혁 대표의 그 일상 네. 사태는 없다. 네. 이 당원들의 뜻을 따라야지 뭐 몇몇 사람들 국회의원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 안 된다는 그 말을 하자 네. 이 대한과 미래에서 네. 이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네. 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참 이 양반들은 지금 이거 할 동안에 저쪽에 이재명 정권이나 네.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쪽은 관심이 없고 이 오로지 장동혁 지도부만 무너지기를 바라는 참 그 뭐라 그러죠? 이 뭐 때리는 뭐 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뭐 네, 신호가 더 밉다. 뭐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여당이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장동혁하고만 싸움을 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유사품에 속지 마라. 정신이 없어요. 유사품에 속지 마라. 보수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보수 자꾸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유사품에 속지 마라. 생각났어. 어떤 그 유명한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분이 그 추경호 저 당선된 대구 시장님 그거 선거운동 하면서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말을 제가 좀 인용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이름을 받고요. 자꾸 보수 하는데 보수의 유사품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유사품에 속게 되면요. 우리 장동혁이 일으키려고 하는 가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날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꾸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갔을 때 당권 유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는 지네들의 마음이에요. 장동혁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권 주자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꼭 거기에 힘을 실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막상 이 정치 세계에 진정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센터에 있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유사품들이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세력을 구축화하려는 데 힘만 쓰는 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저도 제가 팍팍 팔을 못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맨날 만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살이 찌면은. 그래서 굉장히 밥 먹는 거에 좀 제가 세세히 좀 살 좀 빼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장동혁은 1인, 물론 이제 옆에 측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몇몇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목소리가 꺼져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품들이 자꾸 보수인 척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운홍 월강사에서 땅이 좀 넓기 때문에 농사도 졌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면은요, 부추도 있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박사님 아시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 꽃도 봤잖아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아니 전에 월광사에 그 고구마 꽃 핀 거 그게 꽃이 그게 뭐 100년 만에 핀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박사님 그때 열어보면 쫙 폈잖아요. 온 밭이. 네. 그거 촬영 좀 해낼 거 우리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핸드폰으로 좀 찍어 좀 놓기도 할 걸. 그때 고구마 사진은 있어요. 예, 그 사진은 있는데. 예. 예. 너무 하셔. 그렇게 필 수가 있어. 아마 지금 이제 박사님 만나서 꽃 피우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고구마 속에 숨어 있다가 음지에 있다가 평범하게 있다가 이 고구마 꽃 핀 거를 박사님이 발견했잖아. 그때도요. 그때 내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평범한 제가 박사님이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좀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거, 나 고구마 꽃 볼 때마다 박사님 생각이 나. 정말. 그러셨고. 박정희 대통령 부망, 이 평범한 나를 갖다 그랬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 장동혁이가 여러 그 유사품들을 향해서 일일이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오늘 그 장동혁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검을 거부하면은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명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박사님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우리 고구마 꽃은 남겨놓고 고구마 박사님이 나를 여기다 고구마 나 이름이 고구마 꽃이네 그럼. 자 장동혁 대표께서 그 국민의 저항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음력으로 5월입니다. 명리적인 해석입니다. 5는 호랑이를 끌어옵니다. 인월. 5는 또 음력 9월 수를 끌어옵니다. 이 수는 내년에 또 다시 묘를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묘는 다시 인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랬듯이 이 술에는 자 우리가 이 옷 안에 이렇게 이 염주가 있듯이 이 술은 숨어 있는 그 글자가 신금과 정화와 무토라는 게 있습니다. 무토. 그런데 이 신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왠지 창과 같지 않아요? 자, 창과 방패할 때. 그 장동혁의 이 칼인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칼. 이 정화는 젊은이들입니다. 피 끓는 청춘. 이게 피 끓는 청춘. 이 무토는 저 50대 이상에서 100세까지 그리고 120까지 살아보신 그러니까 50대 이상 지금 살아계시는 연령 중년과 노령층과 아주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6.25 때부터 그 이전부터 바치던 분들이십니다. 이것이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음력 9월에는 이 모든 것이 20대 따로 청춘 따로 중년 따로 중노년 따로 완전히 노년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자 이거는 또 여러분 가끔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늑대입니다. 그럼 꼭 늑대만 하는 게 아니라 늑대, 표범, 살쾡이 모든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정화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들끓는 심장입니다. 심장. 독수리와 늑대가 합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국민의 저항.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 그래서 음력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피 끓는 청춘과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자 그러면 왜 사람을 동물에다 비교해?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개띠니 쥐띠니 소띠니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온 거거든요. 쥐나룬을 얘기해야지 짱 명시한 만들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력 9월은 굉장히 무서운 달이 될 것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또 내일 금토일은 박사님이 대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제가 병원을 가니까 우리 화요일 날 만나겠네요. 갑자기 왜 안 보이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또 오늘 다 못하고 내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장동혁 대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일단 그 고구마꽃 예. 고구마꽃 나는 고구마꽃 고구마꽃 일단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 팩트 체크를 원하시니까 자 회장님 거 저기 법준 전달하고 그거 확인 좀 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냐면은 제가 써놓은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을미 대선 날이네. 대선 날. 야 박사님이 대선 날 오셨어 그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박사님께서 우리 뜰 마당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를 박사님이 가시면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박사님 추종자가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구마 꽃을 보고 포사 양귀비가 나오니까 복숭아가 나오네. 고구마 꽃을 보고 참 난리 났습니다. 이게 한 군데서 핀 게 아니고요. 그 밭 전체 수백 평 하는 전체에 고구마를 쫙 심었는데
그 고랑고랑마다 이렇게 화사한 꽃이 펴서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100년 만에 그 뭐라고 써있죠 박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네. 뭐 썼는데? 100년 만에 핀다는 고구마꽃. 이 음. 꽃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 행운의 길을 전달합니다. 2014년 7월 예. 서능 네. 농장에서 예. 7월 23일 수요일 을미 대선 날이네 박사님. 야 너무 이쁘다. 지금 다시 봐도 새롭다. 응? 아유 참 이거 그래서 저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장동혁 대표에게 네 박사님. 이 100년 만에 핀다는 이 고구마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예, 고구마꽃 같은 인물이 있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 네.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일당백을 하는 또 한 분의 네. 예, 이 전사로 가기는 조금 연식이 좀 되셨네. 홍준표, 네. 예, 홍준표 전 네. 대구시장이 있습니다만 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요즘 장동혁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뭐 저기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을 지지선을 했는데 요즘 더위 드신 건 아니실 거고 네. 이 장동혁이 네. 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광역에서 4석을 석권했잖아요. 4석 네. 가져왔고 우리가 박사님하고 연구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4 곱하기 4는 그다음에 박사님이 재보선에서 예. 또 4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 4석 가져오고 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을 4석을 가져왔다. 네. 그럼 이 홍준표는 이거 잘한 거야. 이거 선전한 거야. 네. 근데 너 왜 장동혁이 괴롭혀? 이 홍준표가 그러면서 이 조금 전에 했던 그 국민의힘의 새심파 누군 그때 뭐 했어? 오, 어머. 누구는 뭘 박수 칠 일이네. 박수, 우리 박수. 누군 뭘 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의 이 고구마꽃이 100년 만에 핀다는 고구마꽃이 홍준표 전대구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보면은 그 퇴원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네. 이 참정권 회복 특검을 거부하면은 이 혁명 수준의 국민장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 보니까. 네. 어? 네. 아마 1960년 4.19 혁명을 아마 딱 떠올리게끔 딱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민은 이재명 하명의 이 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을 믿지 않는다. 네. 이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네.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공감을 가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하는 장면들 보니까 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뭔가 얘도 진짜 이상합니다. 이런 이상하죠. 선관위가. 그리고 예. 박사님 요새 봐보세요. 주식도 그 젊은이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주식 붐이 부는데 여기에 이게 돈이거든요. 신금이. 예. 이 주식에 망한 사람들 있죠. 폭망한 사람.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여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요즘 주식 붐이 일고 있는데 주식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올라갈 거다 하라. 젊은이들 대출 받아서라도 하라고 했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기 해서 희비 쌍곡선을 그리지 않게요. 어느 종목에 어떻게 최소한 기본은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따라 같은 종목을 했어도 같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언제 어느 가격에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의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울고 웃는 일이 생기고 여기 응? 난탓할 거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주식 투자하라고 해도 이거는 알고 하셨어야죠. 주식만큼 투자자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의 유래에 대해서 최소한 언제 어떻게 생겼나는 알고 하셔야죠.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뭐를 했어?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하잖아요. 어? 뭐 그냥 배차 하듯이 으쌰으쌰 하다가
배차 받듯이 저 권력 받고 너희들이 뭐를 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처럼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대기에서 하라고 해서도 항해를 나선 배가 침몰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금을 날린 투자금을 그 사람이 뭐 줄 거예요? 어? 정말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려면은요 그 손실 보는 방식 개미 투자자는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 지점에 가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울분을 터뜨려서 국민 저항한테 꽉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자,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한계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폼생폼사 보면서 너무 뭘 몰라가지고 법학과를 지망한 거예요. 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20번은 얘기해야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조금 책을 보니까 한 10번을 해야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줄었죠. 그것처럼 여러분 개개인 개미군단은 정말 상대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뭔지 주식을 하려면 또 주주가 뭔지 응? 원칙적으로 뭐 경영에 참여할 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보고 장동혁이 결론 내린 거 우리는 맨날 투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끼어갖고 참정권 하잖아요. 벌써 수준이 우리는 투표한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정권 이러잖아요. 벌써 저와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랬듯이 장동혁이가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릴 수 있는 거는 신념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거니까 특검만이 답이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만이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요. 응?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나 마스크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 주식과 주식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개미군단은 주식이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은 주식 회사라는 제도 안에서 있는 거고요. 그거를 잘해서 여러분 제발 영끌하지 마시고요. 내 분수에 맞춰서 사시고요. 응?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반드시 특검만이 부실을 속 시원히 밝혀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는 빚을 다 없애고요. 주식을 아무리 해도 안 맞으면은요. 제발 딱 멀리 하시고 장동혁이는 삼재팔란은 아니지만 삼재팔란에서 벗어난 겁니다. 동서고금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니 이거는 모두 그냥 삼재팔란 관제구설이라고 묶음을 하는 겁니다. 그 권역이 있는 겁니다. 삼재를 물리치는 기도, 장동혁이가 물리치는 기도, 삼재기도 하고 온 거예요. 병원 가서. 응? 그거는 나를 잊게, 장동혁이를 잊게 하는 힘이 실어진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의 삼재는요. 해묘미생, 이번에는 돼지, 토끼, 양띠, 삼재가 있으니 지금까지도 덥다고 안 하신 분들 돼지, 토끼, 양띠, 내 주변의 식구들 돼지, 토끼, 양띠는 삼재 기도를 반드시 올리고요. 이거는 종교가 있든 불자든 아니든 다른 종교든 기본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목마를 때 물 마시지 커피일자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주수자 이렇게 따집니까? 그렇듯이 삼재 기도는 필수이고 선조들은 불편함을 자연에서 찾아냈고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천재, 지재, 인재로 나누는 삼재 기도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